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주요 지역을 휩쓸며 역대 최고령 대통령 자리를 두고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대상이 확대돼 추가로 10만 명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맨해튼 교통 혼잡료는 위법이며 MTA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지하철 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가방 검사를 실시합니다. 뉴저지에서 또다시 휘발유세 인상이 추진됩니다. 또 전기 차량 운전자들에게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뉴저지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 관련 자신의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드러나 사법 방해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한 것과 관련 뉴욕주 법무장관이 위법 명령을 내리자 양측의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뉴욕시 인근 해수면이 10년 내 최대 1피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2024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주요 지역을 휩쓸며 승리를 거둬 역대 최고령 대통령 자리를 두고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기의 정책 비전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등에서 치른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주요 지역을 휩쓸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경선지에서 승리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5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여 후보 확정을 위한 매직 넘버 1,968명 확보까지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버몬트 한 곳을 니키 헤일리 전 대사에게 내주고 나머지 경선지에서 모두 승리해 96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매직 넘버 1,215명에 다가섰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사실상 확정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건 오는 7월에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이지만 이번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일찌감치 본선 대결 구도가 짜여진 것입니다.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두 후보는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날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미국 국민이 아닌 자신의 복수와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결심했다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며 함께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11월 5일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로 취임할 경우 77세에 퇴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넘어섭니다.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1912년 이후 112년 만이며 대선에서 같은 후보가 2회 연속 맞붙는 것은 68년 만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는 오늘 오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경선 하차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연 개인 소득이 37,650달러 이하인 뉴욕 주민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에센셜 플랜 자격 대상자들은 디덕더블 없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 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하는 37,650달러 이하까지도 에센셜 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대된 기준은 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보건복지부, 재무부가 뉴욕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 등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주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센셜 플랜 적격 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나 디덕터블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 검사, 검진처럼 예방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지불하는 코페이 비용의 경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50% 이하인 경우 대부분 면제됩니다. 150에서 200%, 연 개인소득 22,591달러 이상 대상자부터는 의료 서비스에 따라 코페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치의 진료는 15달러, 전문의 진료 25달러, 입원 150달러, 응급실 75달러, 물리 및 언어치료 15달러 등입니다. 처방약의 경우에도 소득과 브랜드에 따라 코페이가 1달러에서 30달러로 매우 다양하며 치과와 안과 혜택은 코페이가 없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자격 확대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더 받게 되며 뉴욕 주민들의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4,700달러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0만 명 중 7만 명은 현재 에센셜 플랜 대상자로 혜택이 확대되며 신규로 보험 혜택을 누리게 되는 현재 무보험자는 약 2만 500명 정도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맨하튼 교통 혼잡료는 위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TA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만약 불가피하게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픽 시간대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 제도 또한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상희자 전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트라이보로 브리지 앤 터널 오토리티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교통 혼잡료는 위법이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된 제도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뉴욕주의 행정절차법과 연방환경정책법, 대기청정법 등을 어겼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앞서 MTA 측에 크로싱 크레딧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포함할 것과 뉴저지 크로싱 크레딧 확대, 오프피크 무료화, 저소득 운전자의 추가 크레딧 제공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청은 불가피하게 소송 중 교통 혼잡료가 강행될 경우 피크 시간 축소, 저소득층과 크로싱 크레딧 동시 적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통 혼잡료 피크 시간은 주중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로 예정됐는데 이를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15달러의 요금이 적용되며 오프피크에는 25% 할인됩니다. 저소득 크레딧의 경우 월 10회에 한해 50%의 할인이 예정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들이 홀랜드 링컨 터널을 이용할 때에는 크로싱 크레딧 크로싱 크레딧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포함할 것과 뉴저지 크로싱 크레딧 확대, 또 오프피크 무료화, 저소득 운전자의 추가 크레딧 제공 등의 기존 제한도 제청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뉴욕시 지하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약 1,000명의 경찰력이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가방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같은 대응책은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지난주부터 매일같이 연쇄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950명의 주 방위군, 주 경찰, 그리고 MTA 경찰이 뉴욕 지하철 시스템 내 가장 붐비는 일부 환승역을 중심으로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들의 가방을 무작위로 검사해 무기 및 위험물질에 따른 지하철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특정 역의 보안이 강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협평가 및 승객 수에 따라 경찰력은 매주 136개 지역에 94명의 검사팀을 12시간 교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일부 시민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우려를 표하고 반대로 경찰이 행동해야 안심이 된다는 의견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하철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봉사팀의 수를 늘리기 위해 2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측은 시와 주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객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모든 열차 차량에 이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59세의 지하철 기관사가 새벽 4시경 라카웨이 애비뉴역에서 목을 칼에 베어 34바늘을 꿰매는 사건 등 뉴욕시 대중교통 직원에 대한 폭행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 60대 우체국 직원이 지하철 퇴근길에 이유 없이 선로로 밀쳐져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27세 남성이 지하철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첫 2달 동안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급증했으며 현재까지 벌써 3명이 지하철 내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또다시 휘발유세 인상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전기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운전자 부담이 가장 높은 주가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닉 스쿠타리 뉴저지주 상원의장 등은 휘발유세를 매년 갤런당 1.9센트씩 5년에 걸쳐 총 9.5센트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휘발유세는 갤런당 42.3센트입니다. 만약 주의회의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올해부터 매년 7월마다 갤런당 1.9센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9년에는 51.5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뉴저지 휘발유세는 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게 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와 버스 요금이 오는 7월 15% 대폭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휘발유세까지 오를 경우 운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뉴저지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재원 역할을 하는 휘발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안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그간 휘발유세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전기차 소유주에게 올해부터 연 $25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7월마다 $10씩 인상해 2029년부터는 $29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밥 메넨데스 뉴저지 상원의원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드러나 사법방해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으로 메넨데스 의원의 혐의는 4개에서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하탄 연방검찰은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해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 부부가 뇌물을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사법당국을 속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가 기소는 기존 혐의 외에 별도로 적용한 것으로 메넨데스 의원의 혐의는 4개에서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밀리에 이집트의 권위주의 정부를 지원하고 금괴와 현금을 대가로 친구의 형사 기소를 막으려 한 혐의로 메넨데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메넨데스 부부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외국 정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메넨데스 의원 자택에서 $55만 현금과 함께 $10만 상당의 금괴 13개를 압수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메넨데스 의원 부부가 현금과 금괴 외에도 벤츠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주택 대출금 일부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 부부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는 5월로 예정된 재판에서 진실을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뇌물로 벤츠 승용차를 준 사업가는 지난 1일 검찰과의 플리바겐, 즉 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피소 후 상원 외교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달 말 뉴욕주 나서 카운티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카운티 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는 명백한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나서자 나서 카운티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기란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나소 카운티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카운티가 운영하는 시설 내 운동시합에 참가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힘이 센 남성이 성전환을 한 뒤 생물학적 여성과 경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나소 카운티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루크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나소 카운티의 트랜스젠더 선수 경기 참가 금지 명령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공공시설 및 레크레이션 부서의 모든 스포츠팀 경기에서 출전 선수의 생물학적 성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선수 경기 출전 금지 명령은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아이스링크장 등에 즉시 발효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서한을 통해 나소 카운티의 행정명령은 뉴욕주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며 이는 5일 내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나소 카운티가 법적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성명을 통해 사람을 성 정체성이나 표현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며 해당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크먼은 트랜스젠더를 모든 카운티의 스포츠 경기에 출전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며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여전히 남녀공학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더 크고 강하고 빠른 남성의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들로부터 여성 선수들의 노력과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우리는 트랜스젠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뉴욕시 인근 해수면이 10년 내 최대 1피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은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거 지역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국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허드슨강 하류 해수면은 오는 2023년까지 최대 13인치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50년까지는 23인치, 2080년까지는 최대 45인치, 2100년까지는 최대 65인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해수면 상승은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뉴욕시 저지대 지역을 전멸시킬 수 있으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욕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당시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0만 가구 이상이 침수 피해를 당했고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70조 원에 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로 퀸즈를 포함한 뉴욕 인근에 폭우가 쏟아져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해 세계에서 발생한 기후재해 중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뉴욕 홍수 피해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 거주시설 3분의 1이 해안 범람과 홍수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환경오염으로 열대성 폭풍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어 뉴욕시는 향후 30년 동안 홍수 피해가 3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국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해수면 상승은 뉴욕 기후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 중에 하나이며 이에 따라 최신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해수면 상승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뉴욕시는 향후 가장 위험에 처한 지역에 대한 대비 및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비뉴와 바워스 스트리트 교차로에 세워집니다.
이 교차로는 지난 2001년 윤 의원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석건 플라자로 명명됐는데 이 자리에 윤 의원을 추모하는 동상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뉴저지 최대 도시로 꼽히는 인구 30만의 저지시티에서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마켓 체인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됐던 트레이더조 스팀 치킨 스프 덤플링 포장 내부에 플라스틱 이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총 61,839파운드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남가주에 위치한 CJ 푸드의 공장에서 생산돼 트레이더조를 통해 미 전국에 판매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 7일 생산된 6온스짜리 제품입니다. 농무부는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을 발견한 후 신고하면서 리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약 10년 만에 제한한 요금 인상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10회의 공청회 중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제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15% 인상을 시행한 후 2025년 7월 1일부터 무기한 연간 3%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뉴저지 트랜짓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2015년부터 요금 인상 노선을 견제하면서 100개 이상의 버스 노선에 서비스를 추가했는데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30% 이상 증가해 운영비용, 계약 서비스, 기관 직원, 약 10,000명의 계약된 임금 인상과 의료 비용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임금 인상과 의료 비용의 경우 4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도 올해부터 농무부 여름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여름방학 기간 식료품점, 농산물 직판장 또는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격 아동당 $120를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여름 EBT 혜택을 받을 뉴저지주 아동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총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해 12월 내년부터 여름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은 자녀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85% 이하인 경우 푸드 스탬프,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금 등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가구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